운동용이네? 짜잔. 미친 거 아니야? 야, 심박수 성능 확실하네. 하나 사. 그거 공짜리 워치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랜만에 이어폰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얘 소식을 듣고 구입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 2019년 4월 4일 비치에서 처음으로 나온 무선 이어폰의 후속작으로 6년 만에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고, 자세히 보니까 흔치 않게 무선 이어폰에서 새로운 심박수 센서가 들어갔다고 해서 결국 이제 애플에서 비치를 인수하고 나서 뭐 H1, A2 칩을 박으면서 하드웨어도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고, 새롭게 나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애플의 에어팟 프로 3도 미리 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제품은 파워비츠 프로 2. 메인 컬러가 일렉트릭 오렌지였거든요. 그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얘는 그래도 조금 사용해볼 목적으로 퀵샌드 색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전작 대비 많이 올랐어요. 369,900원, 한 10만원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6년 동안 환율의 영향이 제일 컸지 않을까 싶은 게, 출시가로만 보면 미국 가격, 그냥 달러가로 봤을 때 동일한 가격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이제 화제였던 게 뭐냐면, 메시, 오타니, 르브론 같은 광고에서도 얘를 끼고 쓴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있었구나. 근데 패키지는 다운그레이드 되었네요. 얘가 파워비츠 프로 1 박스거든요. 얘는 이렇게 들어있고, 새로운 거는 그냥 이렇게 요즘 이제 환경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있죠. 일단 이제 디자인만 보자면 파워비츠 프로가 실제로 쓰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커요. 에어팟 프로 2가 이 정도예요. 이 크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사실 케이스를 들고 다니기에는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2는 전작 대비 20% 더 가벼워지고 크기도 많이 작아졌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케이스가 많이 크긴 합니다. 에어팟 프로와 비교하면 진짜 크죠. 에어팟 프로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파워비츠는 진짜 커요. 그래서 얘도 사실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주머니에 한번 넣어볼까요? 주머니에 넣잖아요. 여기 되게 크죠. 누가 보면 R3개라고 오해해요. 생김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프로1이랑 프로2랑 보면 이렇게 이제 놓아지는 것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맞아. 기존에 여기 이제 충전하는 접점 있잖아요. 접점 불량 이슈가 조금 있었어요. 프로2는 이렇게 붙기 때문에 이제 결착 문제는 좀 해결된 것 같더라고요. 유닛을 봤을 때도 크기가 많이 다릅니다. 기존엔 여기가 이제 컨트롤 버튼으로 이렇게 있었고, 지금은 전체가 컨트롤 버튼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사이에 틈이 있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이렇게 눌리도록 전체가 눌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 후크도 요즘 다들 탄성있고 부드러운 요즘 니켈 티타늄을 많이 사용하죠. 방수는 IPX 4등급으로 일반 생활 방수는 괜찮을 것 같고, 충전 접점이 바뀌었죠. 파워비츠 프로1이 여기 사이드면에 있었다면, 얘는 여기 이제 이어폰 유닛 쪽 여기 있어요. 볼륨 조절은 기존처럼 위쪽에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심박 센서예요. 심박 센서가 귀 쪽에 이렇게 달려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할 때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이런 워치류들로 심박수 측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손목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귀에서 측정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얘도 이제는 케이스에서 무선 충전을 지원해요. 여기 한번 써보면 장단점이 확실하거든요. 착용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용 방식은 일반 이어폰이랑 좀 달라갖고 얘가 좀 어색하긴 해요. 이게 정착용 된 거 맞나요? 안경을 벗고 한번. 네.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 얘 이어 후크 때문에 안경 벗고 착용하는 게 더 좋아요. 밀착력이. 안경을 끼고 착용하면 뭔가 밀착력이 좀 아쉽더라고요. 어때요? 괜찮나요? 안경이 불편해 보이네요. 여기 귀에서 안경이랑 걸리죠? 네. 이게 써보니까 안경 다리랑 걸리는 게 좀 단점이에요. 구입할 때 보면서도 딱 끌렸던 게 뭐냐면, 공식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착용감이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러한 제품은 아주 편안한 착용감이나 디자인 때문에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 운동이나 여러 가지 액티비티한 활동을 할 때 이제 귀에서 절대 빠지지 않게 쓰는 약간 좀 이제 그러한 목적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빠지지 않게 잘 고정이 되면서 착용감 좋은 게 먼저이고, 나머지 기능들은 이제 둘째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사용했을 때는 일단 착용 과정이 일단 불편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살짝만 쳐도 안경 다리랑 부딪혀갖고 이렇게 이제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물리적인 음량 조절 버튼이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은 운동할 때 이제 땀이 나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물리 컨트롤이 더 좋긴 해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다. 생각보다 귀에 들어갔을 때 귀 안쪽의 밀착감이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착용감도 이제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샥지의 오플런 프로2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플런 프로2는 이제 좀 다르죠. 얘는
요렇게 그냥 이제 귀에 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안경을 쓰고 쓰더라도 나름 괜찮거든요. 그리고 얘는 골정도 방식이라서 귓구멍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체적인 착용감은 얘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래서 얘는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꽤 괜찮은 고정력으로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운동 중에서 착용했을 때는 느낌도 괜찮았어요. 두 제품 둘 다 이제 경량화를 좀 신경 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착용해도 크게 부담감 없을 것 같고 흔들어서 얘 둘 다 빠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파워비츠 프로2는 안에 있는 칩셋도 바뀌었습니다. 에어팟 프로2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애플의 H2 칩을 사용했고요. 배터리는 최대 45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연결되잖아요? 그럼 되게 깔끔하게 보여요. 에어팟과 완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에요. 심박수 모니터링도 제가 이제 간단히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최근에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랑 한번 연결을 해봤거든요. 경험이 좀 많이 아이폰이랑 달랐어요. 아이폰은 그냥 쓰면 되는데 얘는 자체 비치 앱을 통해서 연결을 해줘야 되고 또 운동할 때마다 수동으로 켜고 끄고 해줘야 돼서 사실 갤럭시에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다. 그래서 이제 요 파워비츠는 아이폰이랑 연결해서 좀 주로 사용해 봤습니다. 일단 이제 애플워치랑 비츠를 동시에 사용하면 이제 심박수는 기본적으로 기록은 워치를 사용하고요. 내가 두 개를 착용하고 있지만 비츠만 하고 싶어. 이렇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얘를 언제 측정이 되냐? 얘는 애플워치를 벗고 뭐 운동이나 런닝이나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건강 앱에 비츠 데이터가 기록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이제 헬스를 하다 보면 이제 손목을 이용하는 운동할 때 얘를 벗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또 비츠가 괜찮을지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심박수 센서가 애플 자체 피트니스 플러스 앱과 연동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또 이상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드파티 앱들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비치 프로2의 또 장점이라면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과 주요는 허용 모드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떻냐 한 줄 요약하자면 노키는 가격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쉽거나 적당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체감상 버즈3 프로와 에어팟 프로2와 비슷한 느낌이라면 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느낌? 그래서 이것도 비교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파워비치 프로2도 노키는 나쁘진 않았는데 에어팟을 사용하다가 파워비치를 사용하잖아요. 그럼 노키는 역체감이 확실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요. 특히 지하철에서 사용했을 때도 더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지하철에서 소음 삭제 수준 정도는 이제 파워비치 프로가 에어팟 프로의 적응형 노캔 정도의 강도처럼 느껴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게 에어팟 프로는 이제 안쪽으로 약간은 조금 더 깊숙하게 이렇게 이제 타원형처럼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파워비치는 더 넓은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중구역대는 사실 이어팁이 많은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에어팟은 웬만큼 팁 사이즈가 달라도 일정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파워비치 프로2는 정 사이즈 그것도 정착용을 하면 노캔 성능이 앞서 테스트한 것보다는 더 좋아졌습니다. 음질도 테스트했을 때 운동용 이어버드라고 생각하면 좋지만 그냥 무선 이어폰이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수준이었습니다. 요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삭제에서 나온 오플런 프로2가 워낙 좋아서 얘와 비교하면 어떻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사실 같은 운동용으로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음질을 비교하기에는 사실 카테고리가 많이 달라요. 왜냐면 샥즈는 이제 귀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전도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투명한 착용감이 가장 큰 장점이고 뭔가 이제 개방적이면서 자연스러운 소리가 들리는데 좋지. 사실 뭐 이제 세밀한 저음이나 고음은 일반 이어폰에 비해서는 좀 아쉬워요. 그에 비해 비츠는 귀 속에 딱 들어가서 이제 일반 커널형처럼 들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명하고 풍부하게 더 들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에어팟 프로2와 비슷한 가격이라서 얘랑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 차이가 나요. 지하철이나 술집 거리 같은 데서는 너무 시끄러운데 파워비츠는 노캔 자체도 많이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음악 감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 대신 이제 조용한 방 안에서 들었을 때는 밸런스가 되게 좋은 느낌이었고요. 확실히 운동용이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은 더 이제 가미된 느낌은 있어요. EDM이나 힙합이나 이런 걸 듣기에는 좀 재밌는 그런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어팁도 약간 민감한 게 뭐냐면 에어팟 프로2를 제가 사용할 때는 웬만큼 이어팁을 쓰면 거의 다 착용이 잘 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얘는 같은 팁을 사용하더라도 착용 방식에 따라서 음질이 좀 많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짧게 러닝을 한 10분 하면서도 사용해봤습니다. 테스트했을 때는 저역, 중역, 고역대를 고려해서 3가지 음악을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심박수도 동시에 체크를 했고요. 심박수에 대한 정확도는 사실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이렇게 간단히 측정했을 때는 애플워치와 파워비치 프로의 측정치가 꽤 달랐어요. 운동하면서 썼을 때 전반적인 느낌이 어땠냐면 이어후크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귀에서 거의 안 떨어졌어요. 거의 엄청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서 뭐 내가 뛰거나 막 흔들거나 해도 귀에서 잘 빠지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강한 저음 있잖아요. 이런 게 러닝할 때는 또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이제 저역대를 봤을 때 확실히 베이스와 킥드럼이 잘 전달이 되었고요. 특히 샥제를 듣다가 예로 들으니까 확실히 이제 저음의 정도가
아예 양이라며 양이. 중력 때는 보컬은 명확하게 들렸지만 비트나 악기의 세밀한 디테일이 약간 묻히는 느낌이 들었고, 고역 때는 보컬이나 신스가 밝게 들리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운동할 때는 그냥 잔잔한 것보다 진짜 막 힙한 신나는 그런 음악을 듣잖아요. 거기에 맞게 잘 세팅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에어팟 프로 3를 기다리다가 이제 여기에 있는 심박수 센서가 거기에 들어갈 걸 기대하고 구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보자면 저는 그냥 일반 음감용으로 사는 것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오직 러닝이나 활동성 높은 액티비티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사실 제한이 너무 많죠. 그리고 안경 쓰시는 분들도 저는 추천하진 않을게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샥시 오플런 프로트가 워낙 유명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편의성이 좋다 보니까 뭐 음질이나 노캔은 포기하면 오히려 이제 운동할 때의 목적에 맞는 것은 얘가 더 좋다는 느낌. 그에 비해 파워비치의 장점이라면 노캔도 되고 음질도 더 좋다라는 점이 있지만, 단점이라면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난다는 것. 심박수 측정도 간간히 오류가 있고 편의성이 조금 떨어져갖고 아직까지는 심박수 측정은 애플워치 같은 워치류가 더 좋지 않을까. 나중에 에어팟 프로에서 심박수 센서가 달린다. 근데 걔는 운동용이 아닌데도 그 정도 달리면 헬스 같은 간단한 운동할 때는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걔는 착용감이나 음질이나 노캔도 준수한데 심박수까지 된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만 더 안 올린다면 말이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이며, 제가 최근에 파워비치 프로2가 출시하고 많은 분들이 얘에 대한 리뷰를 좀 기대하셨는데 웬만하면 다른 거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